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한파가 덮쳤습니다. 광양의 한 단지는 시행사가 1차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고금리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이례적인 분양 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파기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광양 마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총 920가구, 9개 동 규모로 지난 8월 촬영한 것과 비교해보면 공사가 크게 진척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시장에 관심을 끌었지만 지난 10월 청약을 받은 이후 계약률 저조와 외부 요건 등을 이유로 최근 분양 연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2차 계약금 수납을 중단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보낸 내용 증명서입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국면을 맞아 기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이 중단되면서 견본주택도 이렇게 문을 닫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했던 계약자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분양 대상자에서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미분양 때문에 분양 취소권이 이제 생겨버리니까 저는 들어가고 싶었던 아파트도 못 가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분양을 못 받는 상황에서 정말 난처하게 돼가지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사 중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공급 시점을 잡거나 아파트를 다 짓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이 되면 아무래도 뭐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금리 부분이니까 금리가 안정이 된다거나. 광양의 현재 미분양 아파트 수는 1,244가구로 지난 7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좀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인구는 15만 명으로 묶인 상황에서 광양의 아파트 공급 과잉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구매자는 한정돼 있고 거기에다 이제 광양은 어떻게 보면 외부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와야 되는데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에 새 아파트 분양 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와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소비자 물가는 4달 연속 5%대, 상승세가 둔화된 전남은 4월 이후 7개월 만에 5%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광주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으며 전남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빈집과 폐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과 숙박시설 등이 문을 열었는데요. 침체된 광양읍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광양읍의 원도심. 한옥을 개조해 만든 카페와 숙박시설이 들어섰고 폐창고였던 건물은 미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로 변했습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방문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곳곳을 둘러봅니다. 한옥을 그냥 약간 개조해서 만드셨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문화예술을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합 문화공간 주변에는 청년 작가들의 작업실 겸 전시실과 고풍스러운 게스트하우스도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읍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원도심 곳곳에 있는 폐가와 창고 등 건물 14동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올해 2차례의 공모에도 수탁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수도권의 한 미술작품 판매업체가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도 5년 만에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한옥 시설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 한옥 공간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여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업체 측은 광양읍 원도심 곳곳에 조성한 새 공간들을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미술 작가들의 작업실이나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지역 작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침체된 광양읍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를 좀 더 가까이, 예술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인데 특별히 SNS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 정부 공모 사업으로 청년 창업센터 등을 추가로 건립해 광양읍 도시 재생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명도 이름과 명칭을 바꾸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역 이름을 위인이나 고유 자산으로 바꿔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00년 전 고대 일본의 한자와 유교를 전한 백제 문화의 상징인 왕인박사. 영암군 군서면 일대는 왕인박사가 태어나 자랐던 곳으로 여전히 수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왕인박사는 얼추산 주지봉 아래 구림 성기동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 원조로서 지금도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고 계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최근 왕인박사 위협을 기리기 위해 군서면 이름을 왕인면으로 바꾸자는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왕인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살리고 대외적으로 지역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면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지명을 호기심 넘치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역사를 빛낸 위인의 이름을 딴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월군 김삿갓면, 경주시 문무대왕면, 또 지역 문학과 역사를 담은 담양군 가사문학면, 군위군 삼국유사면도 등장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개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지도 상승은 물론 관광 활성화까지 지명 바꾸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만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반발 여론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을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면담 자리에서 국토부와 LH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달 국토부 앞에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 집회를 진행했으며 집회 도중 일부 주민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3명이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현장에 빠져나가는 데는 불과 15초가 걸렸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주인 없는 금은방 유리창을 망치 든 괴한이 달려와 힘껏 때립니다. 망치질 3번 만에 유리창이 균열을 보이더니 와르르 무너집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헬멧과 마스크를 쓴 괴한 2명은 머뭇거림 없이 들어가 덮개를 걷고 진열장을 깹니다. 잡히는 대로 귀금속을 챙긴 괴한들은 미리 준비한 가방과 점퍼에 금품을 넣고 자신들이 깬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절도범들이 광주 충장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4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습니다. 금품을 챙긴 절도범들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절도범의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게 자영업자들 다 힘든데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강탈해 가면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네요. 절도범 3명은 범행 9시간 만에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는데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1명과 함께 금은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1명은 촉법소년인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한 번에 보고 그 저놈들 한 번에 알아요. 며칠 전부터 봐보고 또 봐보고 저기 항상 보면 그러더라고요. 몇십 번씩 읽고요. 어떤 성인일 수도 경찰은 훔친 귀금속을 회수하는 한편 이들이 사전에 금은방을 찾아 범행을 모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인회는 경찰력 재배치에 따라 금은방이 밀집한 충장로 파출소가 최근 폐쇄돼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며 광주경찰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숨은 감염자가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신규 확진자 수 오늘 0시 기준 696명을 기록한 가운데 순천이 33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여수 175명, 광양은 145명, 고흥은 46명입니다. 여수 한영대학교가 내일까지 동반성장과 산학협력을 주제로 제4회 한영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지역 기업과 함께한 산학협력 성과를 공개하고 취업 상담과 특강, 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매서운 한파에 수도 계량기 동파도 미리 예방하셔야겠습니다. 긴 시간 집을 비우거나 영하 5도 이하의 날씨에는 수도꼭지를 적당히 열어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야 하고 만약 수도관이 얼었다면 뜨거운 물 대신 헤어드라이기나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여서 계량기 파손을 막아야 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풀리긴 했지만 낮 최고 기온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5도가량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내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5에서 10mm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4도, 순천 0도, 광양 2도로 영상권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여수가 12도, 순천 1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음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범죄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선 당선인 1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과 관내지청은 제8회 지방선거 사범 661명을 입건해 290명의 재판에 넘겼는데 여기에는 전남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8명 등 15명의 당선인이 포함됐습니다. 범죄 유형 중에는 금품 선거가 267명으로 전체 40.4%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110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상품권 이용 혜택을 일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광양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15%를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해 광양사랑 상품권을 충전형 카드로 변경하고 1인당 구입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1월부터 주로 서류 제출과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계약 업무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수시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행정안전부 문서 24를 활용해 입찰부터 계약, 검수와 대금 지급까지 비대면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스템 안정을 위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계약 방식을 병행하고 7월부터는 전면 비대면 계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주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또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시 반남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해당 농장과 반경 1km 이내 가금 농장 5곳에서 사육 중인 오리 8만 3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가금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